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오니까 이제 바로 찾아 들어와요. 그죠? 쫙 넘어오다 빨간불 반짝반짝 보면 내려가서 뺑 돌려 올라오면 되고. 예. 그리고, 예, 지금 여기 이제 제가 학교에서 책을 몇 권, 들고 왔는데요. 요건 지금 야산 선생 문집이에요. 야산 선생 문집인데 지난번에 부회장님 책과 같은 건지 한 번에 들리지, 그럼 이 책이에요? 네. 아, 이 책이면은 뭐 다루 만들 게 없네. 그 혹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몰라서 들고 왔어요. 들고 왔고, 요 책은 여헌 장현광이라는 사람의 문집인데요. 이 여헌이 주역 귀신이 주역 귀신. 예, 주역에 아주 달통한 사람이고, 요거하고 지금 역학 도설이라는 책하고 여기 아마 남아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모든 글에 주역이 다 인용이 돼서 쓰여 있어. 대충 보니까. 그냥 뭐 편지에도 양주역 말기 갖다 쓰고 뭐 평소에 하여간 하는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번역이 되어 있고 원문은 뒤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앞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 이거를 뭐 통세미로 다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참고 자료는 그러니까 충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보려고 방학 때 이제 좀 보려고, 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쓸만한 게 있으면은 뭐 사진을 찍어 놓던지 뭐 해가지고서 스캔을 좀 할 수 있으면, 저는 책 만드는 것보다 그냥 스캔을 받아가지고 컴퓨터 파일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겠는데, 근데 컴퓨터로 스캔을 하면 엄청나게 느려요. 이게 엄청나게 느려요. 사진 찍으면 또 빠르긴 한데 이게 깔끔하게 만드는 게 또 보정하는 작업이 또 걸리고, 그래서 이래저래 뭐 어쨌든 구하기는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고, 우리 캐비넷은 향교에 아직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쯤인가 정교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열쇠 받나 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는 했어요.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그것만 갖다 씩 던져주고 오긴 그렇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모시고서 뭐 내일은 안 되고 모레나 쯤에서 가서 좀 미리 시간 맞춰가지고서 열쇠 전해드리고 오는 걸로 하죠. 기껏 놀던 물에 싫은 소리 하고 와봐야 그렇고. 그 싫은 소리를 바로 들이대고 하면 소인이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지 비꽤 유고호인데요. 예, 유고효가 되놓으니까 이제 지나간 거는 한번 더 읽어보려면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잠깐 본문만 잠깐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죠. 이게 한 주 지나고 나면 그 전주에 뭐 했나 하고서 좀 생각도 안 나고 잘 이어지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수지 비께는 일단 꾸민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꾸민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쭉 가보면, 예, 비는 형하니 소리 유유왕하니라. 예? 예, 산압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수집이라고. 어디가 수집이야? 나를 수집이라고 해요. 아, 제가? 아, 그래요? 산압이. 수집이도 있죠. 여기서 산압이. 예, 나중에 편집하다 보면 말을 잘못한 게 많아요. 지난주에 저 천상열차 분야에도 설명한 것도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말을 다 엉뚱한 소리를 한 게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말할 적에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 또. 그리고 미리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다 보면 틀린 게 많이 나와요. 예, 비는 형하니 소리 유유왕하니라. 예, 비는 형통하다. 예, 그렇지만 그대로 한다면 이로움이 작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활. 비형은 유레이 문강고로 형하고 분강하야 상이 문유고로 소리의왕하니 이것은 천문예오. 예, 천문예오. 문명이 지하니 이것은 인문예니 관호천문하야 이찰시변하며 관호인문하야 이화성 천하하니라. 천지를, 그러니까 천문과 인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꾸밈이 그렇다. 예,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꾸미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상활, 사나유와 비니, 이것도 글자 안 고쳐놨네, 계속. 예, 사나유와 비니, 군자 이하야 명서정호대 무감저록 하나니라. 예, 정치를 잘 하긴 하지만, 아직은, 예, 잘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가끔은, 불방맹이도 좀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비기진이 사거이도로다. 예. 그 꾸밈이 어느 정도냐? 꾸미는 시작하는 정도다. 발꿈치에 꾸몄다는 말은 아주 저 밑에서 이제 어떤 작은 걸 시작하는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 그러니까 수레를 버리고 걷는도다. 라는 거는 스스로 얘가 지금, 그러니까 바른 자리에 바른 놈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알아서 기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거의도는 의불승예라. 알아서 안 타고 걸어가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기수로다. 예, 여기서 수는 턱에 붙은 수염으로 읽습니다. 요 글자 사전 찾아보면 수염수라고 나옵니다. 그 수염의 꾸미도다. 예, 수염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턱에 붙어서 행동하는 자다. 스스로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비기수는 여상흥예라. 위에 있는 삼효가 노는 대로 따라서 노는 놈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구삼은 비여수여하니 영정하면 기라리라. 꾸미는 듯 적시는 듯. 여는 그냥 그러한 듯 그렇다 보다도요. 예. 뭐 별로 신통하지 않아요. 신통하지 않은데 오랫동안 바르게 한다면 길할 것이다. 바르게 안 하면 길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영정지길은 종막지릉년이라. 예. 마침내 길하다. 그 다음에 육사는 비업파여하며 백마하여하니 비구면 홍거리라. 여기서 꾸미는 듯 안 꾸미는 듯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는 흰색이다 백색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흰색이라는 건 안 꾸미는 거죠. 결국 가장 꾸밈의 극치가 또 흰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꾸미는 듯 안 꾸미는 듯. 예. 백마가 날듯하니 뭐냐 하면은 지금 6사는 초고한데 여기 초고한데 쏠려가지고 가고 싶어 죽겠는데 요놈이 중간에서 예, 비구면 홍물이라. 도둑놈한테 걸리지 않으면 남자 만나러 가리라. 뭐 이런 정도 생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활 육사는 당이 의예니 비구 혼구는 종무예라. 육사는 그 자신의 그 위치를 의심한다. 의심한다는 거면 의문을 갖는다. 혹 뛰어본다. 예, 그런 정도 의미. 비구 홍구는 종무예라.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얘한테 꼬임을 당하지 않고 얘한테 가서 둘이 알콩달콩 된다. 그런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6호는 비유 구원이니 속백이 잔잔이면 인 하나 종길일이라. 예, 이렇게 잘 보이죠? 제가 전혀 안 보여서. 예, 비는 꾸미는 거고 구는 언덕이고 예, 원은 정원 뭐 언덕에 꾸민다 뭐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속백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패백. 예, 패백이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들고 가는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 잔자는 뭐 조금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간략한 예물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조금이라는 뭐 그러니까 풍성하게 많지는 않지만 간략하던 얘기 뭐냐 하면 정성은 그래도 들어간 요 정도 의미로다가 정성도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한다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길할 것이다. 6호는 득중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득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6호는 지금 요 자리인데 중을 얻었긴 하지만 요 자리가 양효라가 돼야지 바른 건데 지금 바르지 않아서 득정하지 않았다는
조립니다. 구어는 언덕과 동산으로 은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오효의 자리보다 높은 위치는 상효의 자리입니다. 나라로 치면 지도자에게 멘토의 역할입니다. 얘가 지금 이제 멘토의 역할이죠. 얘는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고 멘토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나라의 중진, 원로에게 예를 다하여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속백은 예단을 뜻합니다. 잔자는 얼마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또는 적다, 자잘하다라는 뜻입니다. 속백은 예를 갖춘다는 의미이고 잔자는 작고 세밀한 것에 신경을 쓴다는 뜻입니다. 정성을 들인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유고 지도자가 상고 원로를 찾아뵐 때 간단한 예물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서 자문을 듣는다. 간단한 예물을 준비했으니 나를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심한 것에 신경을 쓴다면 유고의 고민을 풀 해법을 얻을 것도 같다. 나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원로들, 그죠? 예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 국무총리 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자문 구하고 각 종교 지도자 찾아가고 하는 이해가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상황이다. 여기 속백은 나라 사이 예를 거쳐 찾아갈 때 하던 공경한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주는 물건, 비단 5필을 각각 약것을 마주 말아서 한데 묶은 것, 왕실의 대사 때 쓰이던 비단, 검은 비단 6필과 붉은 비단 4필, 이렇게 했는데 1번 예문,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 상에서 말합니다. 유고지길은 유희해라. 상활, 유고지길은 유희해라. 상에서 말합니다. 유고가 길하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고명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이 스승, 선생님을 누구로 삼을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모든 스승은 대자연의 그러함, 그 대자연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공자의 이름이 구입니다. 공자 같은 스승을 만난 기쁨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구원을 했으니까, 그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주역이라는 범상치 않은 학문에 접한 것이 일강 선생님을 만나 그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도 제가 열심히 한 건 없고 총무하느라고 열쇠 들고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만나갖고 선생님 하고서 찔러준 예도 없고 그런 거 없는데 열쇠 들고서 그래도 총무 열심히 해서 눈에 띄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자연은 누구에게나 햇볕을 비추고 우로를 내립니다. 공자의 말씀은 논어라는 책으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결국 유고 자신입니다. 상고의 가르침을 유고가 충실히 받고 그 깊은 뜻을 알았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어뢰비밖에 안 냈죠. 어뢰비는 냈어요. 그래도 총무해도 어뢰비 띠먹진 않아. 나중에 총무도 어뢰비 냈나? 안 낸 것 같은데? 나중엔 총무한다고 어뢰비 빼줬던 것 같아. 처음엔 냈고, 땀만 빠지지 않고 12년 세월을 보낸 결과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요게 잔잔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도 아마 될 겁니다. 상구는 아까 비어파여에서 그 파와 여기서 백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백비면 물이라. 희게 꾸몄다는 말은 꾸미지 않은 것과 또 상통합니다. 그리고 가장 꾸민 것과도 또 상통하고, 무국이 태극이다 하는 얘기하고도 아마 통할 것 같습니다. 무국이 태극이다 하는 이야기하고도. 희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장 큰 꾸밈은 전혀 꾸미지 않은 것입니다. 희다는 것은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모든 빛의 합은 흰색입니다. 그죠? 빨강, 노랑, 녹색, 파랑의 합은 빛의 삼원색은 합치면 흰색이 되죠. 색의 삼원색은 합치면 까만색이 되고. 상구는 꾸밈의 극치입니다. 이 괴의 주효입니다. 가장 큰 꾸밈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꾸밈이 없는 본성 그대로, 그대로면, 여기 무슨 말이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허물이 없다. 야, 허물이겠죠? 아, 묵으니까. 예, 아이고. 뭐야? 예, 허물이 없다. 상구의 입장에서는 정응도 없습니다. 가까이 유고가 있기는 하지만 넘보기에는 너무 큰 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허물이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얘가 약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 자랑하는 놈인데 지가 그죠? 여기 지금 저기 노태우하고 전두환하고 딱 고삘이에요, 그죠? 그 삘인데 딱 세워놓고 힘쓸라 그러다가 백담사로 간 거 아니야. 예. 그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관계가. 예. 상구는 이 꾸민다는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주역의 논리가 물 극즉 반, 만물의 변화가 극에 달하면 다시 원상으로 복귀합니다. 상구가 유고를 대하는 자세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상활 백비무고는 상득지해라. 예, 비자 잘못됐어요. 아까부터. 아까 저우에서도 잘못됐는데 여기 아마 요걸 어서 퍼온 글자 퍼온 건데 처음에 저기 편집할 때 거기서 잘못됐어요. 그렇게 읽어봐도 또 잘못된 게 있어. 문장 읽어본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잘못된 게 있어요. 이 글에서 상은 상효의 자리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기 지금 유강 선생님 글하고 뭐가 좀 달랐는가 봐요. 가장 윗자리에서 뜻을 얻었다. 꾸밈의 극치를 알았다. 그것이 곧 백비, 아무런 꾸밈이 없이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역 효사가 비유한 것들은 무주 삼라만상입니다. 어떤 개는 인체로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개는 사물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개는 일의 진행 과정 혹은 시간의 흐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빗괴는 꾸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초효에서는 꾸미는 정도가 작다. 발꿈치에 꾸미는 정도다. 2호에서는 턱수염을 꾸미는 정도다. 스스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턱에 붙어서 한다. 스스로 실이 없다. 별로죠. 실이 없는 게 별로죠. 꾸밈이 아니라고 한 거는 꾸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실이 없이 허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을 지금 여기서는 비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3호에서는 실을 잃고 허상에 빠질 수 있다. 4호에서는 허상을 꾸미는 듯 하지만 실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5호에 정성으로 꾸민다. 상호에서는 마침내 허황한 꾸밈을 버리고 본질에 충실한다. 그 본질에 충실한다는 말이 백비죠.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꾸밈이라 라고 하고서 이 산화빗계를 마치겠습니다. 산화빗계는 꾸밈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무진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다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러면 시초를 뺐는데 뭐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거 관련된 괴가 나왔다. 근데 꾸밈 얘기는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꾸밈 얘기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벗어버려야지 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개념보다는 좀 크지만 큰 틀에 가면 꾸몄다, 안 꾸몄다, 하는 것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그거는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고 아직 멀었죠. 요렇게 해서 산화빗계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이 최고 좋은 거잖아요. 뭐 중에서. 근데 건지건이면 최고 나쁜 거예요, 그게. 불통이죠, 불통. 이 관절이 놀아야지 슬슬 일을 하는데, 이 해골바가지 마냥 딱, 건지건이면 딱 굳어 있는 거 아니에요. 꼼짝만, 융통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좋게 말할 때도 있고, 나쁘게 말할 때도 있고,